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꺼! 그래봐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나요? 야, 우리 집은 이미 닌텐도는 선물로 안 된다고 할아버지한테 벌써 편지 썼어, 엄마가. 불안을 주세요. 안심을 드립니다. 놀이 상담톡.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노월이 상담넷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고민에 대해 함께 나눌 분들 소개할게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부설 온라인 상담소인 노월이 상담넷을 이끌고 계신 윤다옥 소장님, 2기 상담위원 정승훈 선생님, 그리고 저 3기 상담위원 이명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불안과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학교는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어요. 등교를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이지요. 오늘 질문은 올해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초1 아이를 둔 분의 고민입니다. 초1,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미디어 노출이 걱정돼요. 내용 들어보실까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외동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아이는 책 좋아하고 순한 성격이에요. 초등 입학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등교는 시작되었으나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등교하고 있고 여전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걱정은 제가 내년에는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동안 TV나 컴퓨터 등 미디어 노출이 심하지 않았는데 온라인 수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디어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은 제가 집에 있어서 수업 외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일을 시작하면 아마도 아이가 미디어 등을 스스로 제어해야 하는데 가능할까 싶어서 걱정이에요. 다행히 친정엄마가 2년 정도는 봐주시기로 했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미디어에 대한 이해는 없으세요. 미디어 노출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아이를 교육해야 할지 조언받고 싶어요. 아마도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더군다나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들이 미디어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시대적 흐름상 미디어 활용하는 게 앞으로는 되게 필요하고 중요한 능력이니까 그것 때문에 또 생각도 많으실 거고, 그러니까 여러 매체를, 미디어 매체를 고려하면서 어떻게 슬기롭게 활용할 건지를 그거와 관건이 되겠죠. 예, 1학년이고 마침 온라인 학습도 시작되었으니까 지금이 오히려 미디어 활용 습관 만들기에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요즘 시대 부모님들은 그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은 좀 덜 받으면서도 이렇게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 주의를 기울이시고 관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유아기 때 보면 좀 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미디어 영상 이런 거 잘 노출시키잖아요. 뭐 밥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엄마가 뭘 잠깐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노출을 이미 시켜놓고 초등생이 되고 중학생이 됐으니까 야, 너 그거 안 돼 이제. 이거는 좀 안 통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온라인 학습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딱딱 수업만 딱 듣고 과제만 딱 하고 맞아요. 그 외에는 컴퓨터 앞에서 나와서 네네. 자기 할 일 하고 이런 걸 바라는데 욕심인 거 다 아시죠, 사실. 네. 그래서 이미 그 전부터,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저희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미디어 매체에 대한 접근에 대한 어떤 규칙 이런 것은 사실은 계속 쌓아오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사용하는 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미디어의 특징이 점점 자극적이고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하고 싶도록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점이 특히 걱정이 많이 돼요. 네. 그런 점에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또 미디어 사용에 대한 조절력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들은 또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규칙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 전에 저는 이제 따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모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를 먼저 좀 명확하게 본인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선시하는 거 이런 걸 딱 잡아 넣어야 우리 가정 생활을 정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집은 보면 TV 없는 생활한다. 이래서 TV 안 사고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아이가 이 미디어 매체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런 거죠. 뭐 스마트폰은 초6 때 사줄 것이다. 뭐 사춘기 지나서 뭐 중1 때 사줄 것이다. 이런 것도 나름의 부모의 어떤 원칙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컴퓨터 사용 시간대를 뭐 정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리고 아이가 뭐 게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콘텐츠, 아이가 접하는 그 게임의 종류라든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사실 거기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가 보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한테 사실 얘기하고 싶어요. 애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게임을 1도 모르는 저한테 막 얘기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나 그거 몰라. 복잡해.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애들은 자기가 보고 흥미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고 처음부터 비밀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를 좀 잘 파악하셔서 그 아이가 얘기하고 싶을 때 귀 기울이고 또 서로 생각 나누고 이런 기회를 저는 좀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인생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그러니까 녹아들게 하는 거,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기울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정 분위기가 중요한 거군요. 네, 저는 그럼 어떤 규칙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그 규칙이 어떤 거라는 것보다 우선 아이와 엄마가 그 규칙을 정해보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정형 규칙을 이제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잘 되는 아이는 드물죠. 그러다 보니 그 분명히 피드백을 거쳐서 다시 수정하고 다시 검토하고 다시 또 규칙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아이들 스스로 이제 조절하고 이렇게 규칙을 정하면서 내 생활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칙 정할 때 부모 의견이 좀 많이 또 반영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이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규칙 이런 거 세우게 돼요. 그러면 뭐 마지 못해서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약속을 애가 결국 못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부모한테 또 혼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부정적인 경험만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규칙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봐요. 네, 좀 간결하게 정말 아이가 지킬 수 있는 규칙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거나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잘 못 지키게 되고 이러면 다시 또 의견을 나누고 지킬 수 있는 방식을 또 내놓으면 되니까요. 네. 부모의 바람이나 욕심이 너무 작용해가지고 아이가 지킬 수 없는 규칙을 세우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지킨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이제 아이들도 자신감을 또 가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그 가치관, 나이가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다 다르고 그 가정의 환경이나 상황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야 하고 그것도 무엇보다 아이들이 성향과 기질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것 같고 그걸 제시해 준다는 건 좀 항상 조심스럽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집과 내 아이한테 맞는 규칙 그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규칙을 정할 때 시간적인 한계 이렇게 몇 시까지 해, 뭐 30분이야 이러는 것보다 뭐 게임 한 판 아니면 드라마를 뭐 영상을 본 다음에 영상 한 편, 몇 편 이렇게 보는 거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예를 들어 게임을 하게 되면 20분만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한 판 끝나면 그만하자라고 네. 얘기하는 거군요. 그쵸, 그쵸.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한참 몰입되어 있어서 재밌어지려는데 약속된 시간이니까 그만 끝내야 한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화가 나죠. 네. 그래서 그 끝나기 이제 10분 전에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 10분 전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도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아이가 부모와 충분히 이야기하고 규칙을 정했더라도 실제 그만하고 꺼야 되는 상황이 오면 짜증나고 네. 화도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히 막 감정일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래봐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멈출 수 없어.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분위기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분이 막 안 좋아졌는데 그때 어떻게 그냥 멈춰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연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현재까지 잘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이한테 좋아하는 책도 보여주고 아니면 블록놀이를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규칙 잘 못 지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것도 짜증이 날 거예요. 이거 왜 지켜야 돼? 내가 말은 했지만 왜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될 것도 있고요. 그럼 그 상황을 좀 벗어나서 뭐 놀이터를 간다거나 아니면 아직 초일1이니까 놀잇감이나 뭐 다른 것들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아이들 부모는 또 그런 게 있잖아. 애가 짜증을 내면 같이 막 짜증을 내잖아요. 네. 약속 안 지킨다고 막 몰아세우고. 근데 그러는 것보다 아이가 지켰을 때, 예, 항상 그럴 때, 야, 너 정말 잘했다. 너 칭찬을 해주면 이게 강화가 돼서 다음에 또 약속을 또 지키고 규칙을 내면화시키는 게 반복이 되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도 생기는 거죠. 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게 사실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치만 또 저희가 반대로 너무 융통성 없게 빡빡하게 딱 말 그대로 정해진 대로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도 참 가혹하고 불편한 일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적어도 부모님의 어떤 개인적인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요것만 좀 안 하셔도 부끄러워요. 참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우리 가정의 부모의 원칙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이 눈높이에 맞는 단호함을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한참 또 유행했을 때 닌텐도 되게 원하는 아이한테 이번엔 산타 할아버지한테 내가 선물로 닌텐도 주려고 할 거야 이렇게 편지 쓴다고 이제 애가 그러면 엄마는 야 우리 집은 이미 닌텐도는 선물로 안 된다고 할아버지한테 벌써 편지 썼어 엄마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 눈높이에 맞는 단호함 원칙을 이제 이렇게 지킬 수 있게 이렇게 풀어 나가셔도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규칙을 정하는데 제가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그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미디어 플랜이라는 걸 몇 가지 좀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저희도 많이 아는 겁니다. 뭐 스크린 프리존 이래서 뭐 저희가 이제 규칙 정하잖아요. 스크린 자체가 없는 그런 구역. 그러니까 아이 자는 방, 뭐 안방 뭐 이런 데서는 디지털 기기를 그 방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 뭐 그런 거 있고요. 그런 것도 정하면 참 좋겠네요. 네, 우선 정해놓으면 아무래도 따라하기 좋으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같은 또 건데 이번엔 타임, 스크린 프리 타임이라고 그래서 미디어 매체 스크린을 보지 않는 시간대 정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하는 게 식사 시간 중에 보지 않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뭐 잠자기 1시간 전부터 뭐 안 한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시간을 정해놓는 게 있고 또 세 번째는 그 디지털 기기 뭐 커피 타임이라고 해서 아예 디지털 사용 기기 자체를 일체 금지하는 그런 타임을 딱 정하는 거죠. 이런 방식도 뭐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규칙 정할 때는 사용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지 않을 때를 정하고 그리고 아이만 지키라고 하면 안 되고 부모나 가족 구성원 모두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부모님들도 이게 스마트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아이들 보는 시간 정했으면 그 시간에 같이 안 하는 거, 동참하는 거. 그래야 아이들이 엄마는 하면서 왜 나만 못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문의 주신 어머님 가정에서도 네. 다시 일하기 전까지 앞에서 말한 내용을 참조하셔서 규칙을 정해보시면 되겠네요. 어머님이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들었을 때
이게 아직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네. 당분간 함께 하면서 필요한 정보는 어떻게 찾는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아이랑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요. 그리고 친정어머님들이 같이 봐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모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어머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미디어 사용과 관련해서 혹시 덧붙여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네, 더. 제가 또 말이 길어지는데요. 사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네. 자기 목적에 맞게 이 매체를 사용하는 능력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또 아이들도 자기 목적, 목표 이런 걸 잃었을 때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 게임에 빠진다거나 뭐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이나 온라인 활동 이런 게 주는 사실 자극적인 요소는 있거든요. 재미가 있어요, 사실. 맞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재미있다고 그것만 사실 붙들고 있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거기에 눈을 돌리고 빠지게 되는 요인들을 좀 찾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뭐 가정이나 부모 자녀 관계, 아니면 친구 관계,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나 정체성과 관련해서 좀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지 못할 때 사실 한 군데 중독이라는 과정을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중독의 과정이 한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이가 자기 현실에 좀 불만족스러울 때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과 자기의 어려움을 나누기 힘들 때 이런 활동에 사실 빠지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끔 이런 관심을 기우는 게 필요하고 또 상담넷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좀 부모 자녀 관계가 좀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게 그리고 안정적일 때에만 부모의 힘이 그 아이에게 발휘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칙 세우기 같은 것도 방법이 중요한 거 알죠, 저희가. 그리고 이 규칙을 세우고 잘 발휘하면 좋은 효과가 있다 알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그걸 적용할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해봤는데 우리 집에는 안 되던데요? 우리 아이한테는 안 먹히던데요? 이런 표현 하시거든요. 그럴 때 부모 자녀 관계, 우리 가정의 분위기 좀 더 살펴보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중요한 상황을 짚어주셨네요. 아이의 마음을 먼저 잘 살피고 또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잘 따라가 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미디어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 그리고 관련 팁, 부모 자녀 관계나 정서적인 면의 영향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미디어 매체 사용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 속에서 아이와 함께 조율해 나가야 된다는 것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1 아이의 미디어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노어리 상담 내신 노어리 상담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뵙겠습니다.